예, 반갑습니다. 마케터님들, 대표님들. 예, 팔리는 컨텐츠,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자, 저는 마케터가 사진을 어떻게 하면 팔린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개요를 얘기해 드렸고, 팔리는 사진과 잘 찍은 사진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보다 인물을 찍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어, 작은 사진을 찍으려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작은 사진이 싸고 예쁘고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현장 사진을 찍어라입니다. 현장 사진은 조금, 아주 조금 더 고객을 믿게 만드는 사진들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오늘도 주의사항 더 말씀드리는데, 자, 이 강의는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얘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팔리는 사진을 찍는 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ISO라든가 노출도, 셔터 스피드, F값 뭐 이런 것들은 이 교육에서 전혀 들을 수가 없고, 정말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다면 뭐 훨씬 유명한 유튜브엔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사진작가가 나오시니까 그분들에게 들으시는 게 맞고요. 오늘 수업은 뭐다? 마케터가 사진기를 못 잡아본 마케터라도 고객을 혹하게 해서 팔리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효율성 있게 찍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주제, 현장 사진입니다. 자, 현장 사진. 이게 뭐냐? 현장 사진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폰 1번가라고 하는 이제 그 중고폰 업체가 예를 들어 있다고 칠게요. 이런 업체들은 중고폰을 막 사고 팝니다. 사고 팔다 보니까 너무 시장이 과열됐어요. 누가 더 싸게 올리냐, 아니면 누가 더 싸게 파느냐,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폰을 판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비싸게 쳐줄 것이냐, 일종의 중고차 시장 같은 거죠. 자, 근데 이 경쟁에서 좀 피하고 싶은 마케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그냥 치킨 싸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어떤 신규 업체가 나오면은 역마진을 걸어서라도 막 마이너스로 막 밀어내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 난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매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체력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싸워요. 분명히 적자인데 저 가격에 매입을 해준다고 하고, 또 보내면은 저 가격에 매입도 안 하고 막 사기꾼처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막 이거 긁혔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 업체는 그래, 좀 피해볼까? 여성들을 위한, 남자들은 저런 거에 치고 박으라고 하고, 여성들을 위한 약간 중고폰 전문 업체가 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고민이 생긴 거죠. 여성들을 위한,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돈에 민감하잖아요. 이 좋은 폰 사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아껴서 해야 되니까 내 중고폰 팔고 막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이분들한테 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있다? 현장 사진 하나로 끝난다. 보통 폰 업체들이 다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왜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사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LG, 삼성, 뭐 애플 컵 빼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폰이라는 업체는 이런 식의 사진을 찍습니다. 소녀폰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모델 한 명을, 당시에 이 모델이 2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꽤 비쌌죠.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오래,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5년 전 사진인데 5년 전에 교복을 입은 모델이 그냥 동대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딱 들고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소녀폰 알고 계세요? 라는 메인 배너를 장식하게 되죠. 어떠신가요? 이 사이트가 더 끌리시나요? 이 사이트가 더 끌리시나요? 예.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조차도 다 여기에다가 끌려왔어요. 왜냐면 왠지 더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진인 하나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녹색이 소녀폰이거든요. 끝도 없이 올라가죠. 촥촥촥촥촥 무슨 떡상한 것처럼. 이 차이가 이 처음의 시선 차이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소녀폰이라고 했으면 고객한테 공감을 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진은 모델 비용은 한 20만 원이었고, 그냥 길거리에서 찍어서 뭐 스튜디오 비용도 들지 않고, 잘 보면 여기 용달차도 와요, 막. 정제되지 않는 사진이지만 이 사진이 이 업체를 이렇게 올리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찍은 갤럭시 S 사진을 메인에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흔하디 흔한 사이트나 상세 페이지가 되는데 현장에서 주는 그 공간감? 좀 독특함은 완전히 차별이 다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찍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쇼파1975도 비슷한 사례죠. 쇼파1975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진이 없지만 현장에서 나왔었던 올드함, 그 장인 느낌이 이 사이트를 대표하는 사진이 됩니다. 소파에 몸을 맞추지 말고 당신의 몸에 소파를 맞추세요. 자, 이런 것처럼 마케팅 사진은 목적과 예쁜 독특함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무조건 얹혀져 있어야 되는데 현장 사진은 어떤 걸 확보할 수 있느냐? 유니크란 점에서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 버리는 게 이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렴하죠, 심지어. 바깥에 나가거나 여러분이 계신 현장을 찍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현장 사진이 가장 주는 힘은 신뢰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여러분 생전 처음 봤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전 처음 보고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계속 의심을 해서 사이트를 계속 재방문을 하고 수없는 비교 쇼핑을 진행하죠.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 한 번이 업체를 살리고 죽이고의 싸움이 벌어지는 게 온라인 커머스라면 의심을 없애야지만 팔릴 수 있겠죠. 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뭐다? 현장 사진이라는 겁니다. 자, 현장 사진을 가장 잘 쓴 예가 바로 이 아싸컴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연매출이 500억이 넘는 우리나라 조립 컴퓨터 시장에 5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로 전 알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재밌는 사례예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사이트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시드물이고 두 번째가 아싸컴인데 왜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업체는요 그냥 최적화가 돼 있어요. 뭐냐면 사이트에 들어오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무슨 얘기냐 이 아싸컴의 외관은 바로 그 2013년하고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무려 지금 한 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이트의 레이아웃은 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흔한 모바일 그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PC 버전으로 연결돼요. 근데 이 업체가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조립 영상 사업 보러 가기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단락입니다. 이 단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고객 건물 사진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사람들도 많이 즉, 한 개의 현장을 저기에서도 찍고, 여기 뒤에서도 찍고, 여기 뒤에서도 찍고, 저기 앞에서도 찍고, 정면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밑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해서 이런 사진들이 막 수백 장이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조립 컴퓨터 시장에서 왜 이 사진이 고객에게 이 아싸컴을 선택하게 만드느냐. 조립 컴퓨터는 비교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비슷비슷해져요. 아무리 내가 더 싸게 사고 싶어도 부품 가격이란 게 있으니까 더 낮추기 힘든 거죠. 자, 그랬을 때 사게 하는 힘은 뭐다?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 이왕에 내가 컴퓨터라는 걸 큰 걸 사는데 조금이라도 AS 잘 될 것 같고 정품 부품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보여주는 힘은 뭐다? 그냥 뭐 인텔 인사이드, 인텔 정품임을 인증합니다라는 스티커 사진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현장 모습을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 뭐죠? 많이. 아싸컴은 지금도 이걸로 먹고 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베스트 네킨이란 업체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 네킨, 제가 뭐 이쪽 발음이 잘 안 돼요. 혀가 좀 짧아가지고 어쨌든 네. 그렇게 지적하신 분이 몇 분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베스트 네킨도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일회용품 뭔지 아시나요?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뭐 50원, 100원 뭐 이런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장이 작년 한 해 정말 크게 성장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테이크아웃, 일회용 잔들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는 100원짜리, 50원짜리 사는데 뭐 그렇게 뭐 고가격 제품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사는 쪽이 어디냐면 카페들이에요. 카페라든가 프랜차이즈들이라든가 식당 같은 곳이겠죠. 배달업을 준비하는. 자,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고가격 제품입니다. 왜?
자기 로고가 인쇄돼서 나오고 보통 평균 단가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 사는 게. 왜? 많이 재워두거든요. 한 개 사지 않고요. 만 개 단위로 사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치를 사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에 오프라인 그 유명한 동대문 시장에 이런 데 가봤더니 가격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사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업체는 비교적 저렴한 것 같은데 돈을 500만 원 입금했는데 나한테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것을 제대로 공략한 업체가 이 베스트 네킨입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아싸컨과 똑같은 패턴을 쓰죠. 어떻게 쓰느냐? 바로 자기 사옥을 공개합니다. 자기가 입점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고 그 업체 빌딩의 엘리베이터 홀이라든가 주변 지하철역이라든가 길거리에 심어진 나무라든가 건물 외관을 보여줍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냐고요? 예, 효과가 있죠. 왜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안 보여주거든요. 마케팅은 상대적인 차이예요. 내가 허름한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하는 것과 남이 공개 안 했다면 똑같은 제품을 팔 때 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이 맨날 지나치는 엘리베이터고 맨날 오고 가는 지하철일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을 한 번 찍어서 상세 페이지나 사이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은 뭘 지운다? 의심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찍을 이유가 없죠. 왜? 마케터는 돈을 벌기 위한, 팔리기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니까. 자, 그리고 고객은 이중성이 있어요. 고객은 의심이 굉장히 많고 불만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까요? 고객들은 우리를 믿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고퀄리티 사진 딱 봐도 저 건물이 다 저 베스트 네킨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면서도 보여주니까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성향은 우리를 믿고 싶어 합니다. 왜? 사고 싶거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지름신이라는 거 아신가요? 지름신에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고 4시간 다 투자해서 이거 뭐 하는 건지 라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당하기도 하죠. 중고나라라든가. 아주 사기당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딱 사고 보니까 좀 더 허름하고 뭔가 기능이 한두 개 안 되는 것 같고, 중고니까. 그래도 사요. 왜? 난 사고 싶거든. 이게 지름신이죠.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믿고 싶어요. 예. 외로울 때 나한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불안할 때 나만을 믿어주세요라고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지갑을 확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옥이나 현장 사진이 주는 힘인 거예요. 그거를 넘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베스트 네킨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 창도 좀 이따 띄워드릴 건데, 재밌는 코너가 더 있죠. 현장 사진은 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베스트 네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고객들, 그 베스트 네킨을 사용했던 고객들이 잘 장사하고 있어요. 이건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나 커피숍이잖아요. 뭐 레스토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가 이 일회용품을 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뭘까? 장사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포토기처럼 일회용품 딱 찍고 우리 잘 샀어요, 우리 행복해요 라고 하면 고객이 믿을까요? 안 믿겠죠. 자, 우리는 항상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고객들이 완벽하게 설득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객들이 완벽하게 설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뭐다? 현장 사진이다. 그것도 어떻게? 다다익선으로. 자, 베트 냅킨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 냅킨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창도 많이 있고 배송 지역, 뭐 장사가 너무 잘 되나 봐요. 자, 어쨌든 3번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장 사진이죠. 예, 들고 이렇게 웃고 사람이 있고 상품보다 인물을 찍어라. 자, 좀만 내려가 보면 이 제품들은 사실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냅킨이 압도적으로 예쁜데 보셨나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 가격 우위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데 한 번에 사는 돈이 엄청 세기 때문에 함부로 사긴 힘들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베스트 냅킨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페이지의 위력은 뭐냐면 사람들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면 베스트 냅킨의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10명이 나오는데 이 10명은 뭐냐면 현장에 가서 직접 다 찍은 겁니다. 왜? 그 사람 화자, 우리는 마케팅 언어를 전달할 때 마케팅 언어만 맛깔스러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마케팅 언어만 맛깔스러우면 되는 게 아니라 화자,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치라고 할까요? 정치라고 했는데 뭐 현역 도지사가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지역을 개발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정치 초짜라든가 아니면 행정 경험이 없는 분이 제가 이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케팅을 할 때 화자가 얼마큼 믿음직스러운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온라인 커머스의 단점은 뭐다? 오프라인은 노출도를 확보하거나 유명인을 쓰기 때문에 그 화자를 커버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CF 같은 걸 보면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도 신뢰감 있는 연예인 경우에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그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리얼하게 보여줘야 돼요. 현장 사진 위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 페이지는 이런 일회용 냅킨을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후기를 잘 안 남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뷔페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뷔페에서도 이런 냅킨 쓰고 있어요. 제가 3부에 얘기했던 가까이 찍은 사진 어때요? 예쁘죠? 예. 냅킨도 가까이서 찍으면 예쁩니다. 자, 이런 사진들하고 베스트 냅킨에서 이렇게 뷔페에서도 쓰는 거 좋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피숍에서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미술학원에서도 안심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피 아카데미에서도 쓰고 있어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고기 파는 데서도 쓰고 있어요 하는데 이게 어때요? 리얼하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장 사진은 증거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제 모습도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대표님이 원래 동일하셨다가 안 나오신 거예요. 이걸 쓰고 계신데 상무청가라는 데서 이걸 쓰고 있는데 대표님이 도망가셨어. 사진 나오기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제가 나와야죠. 어쩔 수가 있나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러 개 나오고 현장의 모습이 보이면은 이걸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게 되느냐? 첫 번째 공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믿게 되죠. 누구보다? 이거를 안 보여주는 업체보다. 후기 양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했었던 시간이 이 업체가 후발주자였었거든요. 후발주자니까 후발주자의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거를 능가하는 건 뭐다? 현장 사진이라는 거예요. 여긴 지하철역 아니에요, 심지어. 지하철역 아니지만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게 나와요.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 있으면 더 예뻐 보이고. 자, 이런 것처럼 자, 마케팅 사진은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다. 이 르무통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어요. 이 신발 같은 경우도 메인 사진부터 보면 아이폰보다 더 가벼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신발만 올렸으면 사람들이 확 공감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 이제 아이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저울을 해봤죠. 어때요? 어, 훨씬 더 가벼워 보이죠. 이런 마케팅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신뢰감을 확 얹혀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르무통이라는 브랜드는 경쟁 업체가 어디냐면 울버즈라고 하는 업체랑 경쟁을 해요. 울버즈가 어떤 업체냐면 무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옛날부터 양은 최고의 친자연적인 소재였습니다. 이런 소재로 만든 울버즈 양모로 만든 신발 우리 함께 자연을 지켜요 이러고 CF가 나옵니다. 자, 이런 업체랑 싸워야 돼요. 이런 업체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걸 보고 왔단 말이야. 그걸 보고 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야지만 내가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업체도 현장 사진이에요. 현장 사진. 자, 자매와 한강 나이트워크 해가지고 서울 야경을 걸으면서도 항상 쾌적하고 오랜 시간 내 발을 지켜주고 다른 신발보다 혹시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신발보다도 더 가볍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하나도 없다. 그냥 한강에서 물론 이때는 코로나 전이라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강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고, 뭐, 주변에 KBS도 산책하고, 여기가 여의도를 건너는 이런 다리거든요. 여기도 산책하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저기 노들섬도 갔다가, 잠수교도 건넜다가 안녕! 이러고 끝나거든요. 어떠세요? 좀 PC로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시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 얘기가 없이, 자, 울버즈 덤벼라! 르무통이다! 이렇게 상품 사진만 딱 보여주는 것과, 이런 사진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진도 필요해요. 이 사진도 괜찮죠? 근데 이 사진만으로 12만 9천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신발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더 좋아 보이고, 친자연주의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고, 특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선전하는 울버즈보다 훨씬 더 나한테 맞아 보이면은 돈을 지불하겠죠. 그 사진이 어떻게 나온다? 3, 4시간 만에, 6시간 정도 찍은 것 같네요. 6시간 정도 만에 찍은 길거리 사진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다. 즉, 이 사진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완됐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공감이란 걸 하게 된다. 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까요? 심화 과정. 자, 이렇게 현장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냥 증거를 보여주는 사진 말고 뭔가 LG나 삼성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현장에 있는 느낌만 잘 세팅하면 그 업체가 어디냐? 바로 제로엘이죠. 자, 제로웰은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이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로웰을 쓰면은 하와이급 공기 컨디션으로 집안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달콤한 슬로건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제품 가습기 사진만 딱 놔두고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공감하실 건가요? 공감하실 건가요? 안 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로웰은 어떻게 했다? 제로웰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9년 12월 중반에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와요. 왜? 내가 쓰고자 하는 마케팅 언어에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특징은 뭐다? 3박 4일로 갔다 왔어요. 네, 비행 시간 합쳐서. 비행 시간이 평균 12시간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이틀은 비행기에서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틀 남죠? 1박 2일 남죠? 1박 2일 동안 이 모든 사진을 다 찍어 옵니다. 왜? 하와이의 모든 것은 독특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봤던 환경들이, 우리 근처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여기 계신 분은 그 제로엘 대표님 아들분이시고요. 아들분이 이렇게 작게 서 있어요. 그냥 찍으면 예뻐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오후에서 말씀드릴 건데 사진만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만 찍으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왜냐면 구글에서 합성해서 온 줄 알고, 호놀룰루 시티 하와이 이런 거 붙여놔야 됩니다. 이런 거 붙여놔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 이런 거예요. 어때? 여기 라나이 룩아웃이라고 해서 라나이 전망대에서 그냥 찍은 거거든요. 바람 날려가지고 머리 날리고 뭐 이런 거 상관없죠. 이미 멋있잖아요. 그리고 제로의 기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늘 하와이입니다. 이 사진 없었으면 어때요? 안 되죠. 자, 그리고 노을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제로엘. 하와이로 떠납니다. 제로엘 강가. 증거 사진이에요. 이게 보이던, 잘생기지 않아 보이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같네? 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예. 옆에서 막 요트 타고 이럴 때, 지금 물 맞고 있어요. 물 맞고 있지만, 이제 해 지기 전에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국 전날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쁘죠? 예. 알게 뭐야, 예쁘잖아. 이게 현장 사진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스튜디오에서 흰 배경에 찍으면 이런 합성 느낌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자, 피부가 사랑하는 제로에 사막에서 촉촉한 수분 부자의 비밀. 자, 길거리 가다 보니까 선인장이 있길래 그냥 찍은 거예요. 예, 수분 부자 같죠? 야, 아까 선인장이 있고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또 출국하러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급박한 자동차에서 저기 선인장 있더라 한번 서보자 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제품만 올려놔도 어우, 자연이 준 가장 편안한 기술. 자, 그리고 심지어 호놀룰루 해변이거든요. 해변에서 옆에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이러고 있는 거죠. 의사 가운 이거 이 더운 날에 어때요? 아주 리얼하잖아.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이 제로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현장은 가장 스튜디오다.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 빨간색이 원래 전통적으로 가습기를 잘 팔던 업체입니다. 이게 제로헬이. 이게 와디즈 펀딩 했을 때, 이때가 사이트 런칭했을 때, 이때는 비수기, 이때가 성수기. 하와이에 그냥 타진에 뻑뻑뻑 넘어가죠. 예, 현빈 안 나왔고 원빈 안 나왔습니다. 이나영 씨 안 나왔고 예, 전지현 씨 안 나왔죠. 하지만 뭐가 있다? 다름이 있다. 어떻게? 3박 4일 동안 찍었던 이 현장 사진 속에. 이때를 경험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졌냐면, 이게 잘 팔린다는 거 알잖아요. 그쵸? 이게 잘 팔린다는 거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맨날 제주도 가고요. 맨날 강원도 가고요. 맨날 고객들 찾으러 가고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좀 착잡한데, 완전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막, 고객 사진 집에서 찍으려고 막, 경상남도 양산까지 딱 끌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강원도로도 가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경쟁사가 연예인을 써도 요즘 연예인 흔하니까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 근데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찍은 이런 사진이 오히려 고객한테 더 끌릴 수 있고, 심지어 이 제로엘은 자연기하식 가습기 1위 업체입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봤어요. 물론 에어컨을 팔면 얘기가 다르죠. 에어컨을 팔려면 100만 원짜리 넘는 에어컨을 판다면 그때는 매장도 있어야 되고 완전 초고관여니까. 하지만 나만의 한계 시장에서 나만의 프리미엄에서 연예인을 쓰지 않고도 이 하와이의 경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비행기 싸기 그 중에 한 200 들었으니까 2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마케터한테는 굉장한 큰 가능성이자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장이 가장 좋은 스튜디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캐시워치라고 하는 브랜드도 보면은 이 스마트 밴드인데 제조사는 거의 동일하고 다른 업체들이 다 병행해서 파는데 이름만 달라요. 최저가는 한 32,000원인데 얘가 39,000원에 팔거든요. 이 제품을 살렸던 가장 좋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 캐시워치와 함께하는 돈 버는 여행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캐시워치는 돈이 적립된다는 포인트를 메인 속으로 삼고 있는데, 자, 그거를 막 보여주다가 고객들이 좀 더 나한테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마케터의 꿈이거든요. 마케터는 조금이라도 고객이 어, 생전 처음 들어왔으니까 나랑 얘기 많이 해서 내 걸 사게끔 만드는 게 마케터잖아요.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상품 뭐 캐시워치는 이것도 가능하다, 저것도 가능하다, 요것도 가능하다 이러면 너네도 별 얘기 없네, 나 딴 데 갈래, 이렇게 돼버려요. 32,000원짜리랑 너희랑 설명이 똑같은데 난 32,000원짜리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화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 한라산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여기 제주도 가는 거거든요. 제주도 간 거 이제 그 모델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라산까지 올라가서 한라산까지 지금 이 사진 잘 확대해 보면은 이 모델분 눈 풀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여기 해발 1280m 찍으려고 올라가요. 물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후로 한라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딱 찍으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오,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도 1등이죠. 압도적으로 잘 팝니다. 그리고 이런 버즈 가구라는 업체가 있어요. 버즈 가구도 이제 패브릭 가구예요. 패브릭 뭔지 아시죠? 패브릭은 가죽이 아니라 이제 천으로 만들어진 요즘에 진짜 유행하는 건데, 이 업체가 원단이 깨끗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요. 이 업체가. 원단이 참 깨끗한 걸 씁니다. 패브릭을 쓰면은 훨씬 더 깨끗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패브릭은 왜? 빨 수 있는데 가죽은 빨 수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객한테 우리 깨끗해, 우리가 정말 깨끗한 업체야 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 뭐 방법은 뭐 세탁기에서 꺼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진 하나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렇게 버즈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첫 번째 배너입니다. 몇 년 동안 안 바꾸고 있죠. 왜냐면 메인 배너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탈률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바꿔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이탈률이 떨어진 사진을 제일 메인에 갖다 놓죠. 어때요? 느낌이?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바뀌죠.
패브릭의 예술가가.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에 있는 사상기념공원 앞에 있는 오름입니다. 올려놓고 그냥 찍은 거죠. 물론 고생했어요. 제주도까지 용달 끌고 가가지고 막 고생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고생해서 한 번 찍은 사진이 이 버즈라고 하는 지금 패브릭 업계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는 탑셀러인데 이 탑셀러의 메인 배너에 2년째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냐? 이런 현장 사진이 주는 힘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매우 고생스럽다. 왜? 맨날 뭐 들쳐업고 제주도 날아가야 되니까. 네. 어쨌든, 예, 제가 한숨을 잠깐 졌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이를 만드는 현장 사진, 진짜 덥고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하루 만의 촬영, 몇 시간 만의 촬영이, 다른 업체랑 완벽한 차이를 벌려주고요. 이런 사진을 딱 보면은 고객들이 카피를 못해요. 경쟁업체들이 특히. 경쟁업체들이 보통 뭐 잘 돼간다 그러면 다 카피하잖아요. 멘트도 카피하고, 사진 구도도 카피하고, 이렇게도 찍어보는데, 현장 사진 못 따라해요. 지금까지 따라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자, 이 현장 사진은 좀 업그레이드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도 벌어져요. 예를 들자면, 아쿠아 클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나온 원단의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패브릭 쇼파인데 그러니까 그 오염 방지 기능이 있어요. 패브릭 쇼파면 물만 딱 따라도 막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막 낙서를 해도 깨끗하게 지워지고 스페인이 약간 원조 기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 아쿠아클린을 막 취급하는 업체가 많아지니까 이 버즈가구라는 업체도 아쿠아클린, 즉 이런 오염 방지 쇼파를 이제 취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설득시킬까를 고민합니다. 마케터는 항상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스페인 펄럭 이러면서 국기를 막 보여주고 이러면 고객이 야 너희가 괜찮구나 하고 믿어줄까요? 아니죠. 이럴 때는 그냥 소파 한 개 가격이에요. 여기 보면 240만 원, 뭐 250만 원짜리인데 250만 원을 한 개 그냥 팔았다 치고 날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 세계적인 도시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 최대의 원단 박람회 영국에서 이런 것처럼 스페인 아틀레틱 빌바오 그쪽 빌바오 지방이 있어요. 그 축구팀 이름인데 그쪽에 유명한 원단 이제 매장이 있길래 이런 데 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이걸 보여주고 스페인 원단 퀄리티라고 표현하면은 당연히 믿겠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뭐다? 현장 사진이란 거예요. 왜냐면 다들 비슷비슷한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 공장에서 찍어준 뭐 공장 사진, 원단에 뭐 오염 방지가 되고 있는 뭐 GIF 파일들 같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여준 쪽이 이긴다는 거. 왜? 온라인 고객은 보이는 게 아니까. 자, 이런 해외라든가 멋진 자연이 있는 제주도라든가 뭐 이런 사진들은 지금 우울한 게 뭐냐면 그쪽에 비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망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막 흐리면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렇게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현장도 멋진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힐링팻이죠. 힐링팻은 수제 간식 업체에서 굉장히 객단가도 높고 잘 파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힐링팻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자, 힐링팻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힐링팻 파주 키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힐링팻 파주 키친은 뭐냐면 이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리뉴얼 한 다음에 2년 후에 이렇게 사옥을 짓는데 자, 사옥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사옥 공개할 거야. 난 사옥 자랑하고 싶어 해놓고 이제 촬영을 따로 한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힐링팻 파주 키친입니다. 보면은 건물이 그냥 공장이긴 해요, 사실. 공장이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다. 왜? 다른 업체는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떠세요? 현장이 스튜디오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막 자외선 살균도 하고 있고 외부 오염은 0%고 자, 이렇게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연을 사랑하시네.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거 좀 지웠어야 되는데 크레인도 막 보이지만 뭐 상관없어. 그냥 나와서 찍었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 여기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에 있는 근처에 있는 잔디밭인데 어때? 예쁘잖아요. 나와서 찍는 건 얘기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사료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마음으로 보여줍니다. 어때요? 예쁘죠? 영상도 나와요. 힐링팬 영상 보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현장 사진이 주는 힘입니다. 만약에 이런 현장 사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료만 있다. 사료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걸 살까요? 사진은 다 예쁘니까 당연히 저렴하고 오래 팔았던 데를 사겠죠. 그 두 가지 조건은 대부분 업체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으로 사고 싶은 사람들의 의심을 날리고 구매로 제끼고 무엇보다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없으며 오리지널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장에서 찍거나 현장에서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지죠. 예. 그래서 현장에, 특히 이런 현장에 가면은 사진들이 또 많이 나와요. 왜 그냥 길 가다가 찍어도 예술인 경우도 있고, 그냥 현장에서 뭘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유니크한 사진이에요. 남들은 다 스튜디오에서 흰 배경에 이런 사진을 찍으니까. 물론 흰 배경에 있는 정석 사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그런 누키컷 찍는 분들에게 맡기시면 돼요. 하지만 거기서 차이를 더 만들고 싶고 고객한테 신뢰를 주고 싶다 이러면은 현장에서 찍은 누키컷 사진이 모두 똑같은 하나의 누키컷보다 수백 장의 사진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우리는 양으로 압도를 해야 된다. 고객들은 양으로 압도를 해야 됩니다. 왜? 현장 사진까지 막 나오면은 이제 막 양으로 압도되는 거예요. 딱 클릭했는데, 야, 얘네 장난 아닌데 그냥 살게. 라고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마케팅 사진.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목적과 예쁨, 독특함이 있어야 팔린 사진이 된다. 그냥 예쁘기만 한다고 해서 팔리지 않는다. 왜? 예쁜 사진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정말 예쁜 사진은 정말 비싸니까. 공유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예쁠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마케팅 사진은 좀 덜 예쁘더라도 목적과 독특함이 갖춰져 있으면은 적당한 예쁨으로 고객의 시선이 꽂히고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사진이 되는데, 어쨌든 마케팅 사진에서 독특함을 주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바로 현장 사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을 찍으러 가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러리스 5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